상승효과TV 애청자분이신데 안소희 홉킨스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경기 침체를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다 다시 올라왔다. 현재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나스닥 12,000 부근까지 다시 갈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10년물 국채와 3개월물 국채 이 차이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역전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상승효과TV 자주 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2년물 국채 금리 이게 0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는 회색 섹터죠. 경기 침체가 됐던 구간들이에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는 이런 경기 침체 구간이 반드시 도래했었다. 최근엔 거의 100% 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전이 한번 됐습니다. 최근에 확대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역전이 됐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이죠. 10년물 국채금리 2.66, 2년물 2.5%. 여기서 이거 빼면 0.2%가 좀 안되죠. 어쨌든 플러스로 일단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이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던가 코로나 때 잠깐 역전됐다 올라간 경우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향후 움직임 더블 딥이 한 번 더 올 것이냐 이게 궁금한 사항이겠죠. 2년물 국채금리 이게 3개월물 국채금리예요. 근데 3개월물 단기죠. 이게 아무래도 정책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 정책금리 여기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단기금리입니다. 근데 10년물 빼기 3개월물 금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0년물 빼기 2년물 국채금리는 이렇게 역전이 됐다 올라가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좀 더 정확한 지표다 라고 볼 수 있는 이 3개월물 금리 10년 빼기 3개월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빼기 2년은 역전이 됐지만 10년 빼기 3개월물은 오히려 플러스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혹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실질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5월달 다음 달이죠. 빅스텝 한 번에 0.5%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양적 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까지 돈을 풀었지만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거죠. 최근 연준 부의장 시장 친화적인 사람인데 이런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5월달에 빅스텝 그리고 더 빠른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않으면 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없다. 0.5%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고 여기에 양적 긴축까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이 3개월물 국채금리 10년 빼기 3개월물도 이렇게 다시 장단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5월달 긴축 이후에. 그래서 이런 통화 긴축 여파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난 이후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그 사이에 이런 경기 침체가 옵니다.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이때는 오히려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전된 이후에도 증시가 당분간은 오릅니다. 이때도 오르죠. 그리고 나서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파른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즉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은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현재의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1224원, 1200원 이상에서 굉장히 장기간 체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시는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고점 12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1200원을 오랫동안 넘어 있질 못합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봉 하나에 한 달짜리예요. 넘더라도 몇 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2달, 3달, 6달, 7달 아니면은 1200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이게 과거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1200원이 넘어간 지 지금 한 4달째 접어들고 있죠. 환율과 과거 우리 증시 그리고 환율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다시 환율이 더 많이 길게 장기간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미 고점 부근에 많이 와 있고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금이 시스템적인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1300, 1400,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1500, 1600 이렇게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최근 움직임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물론 지금 전쟁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리고 물가 상승, 긴축 이슈, 많은 이슈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디가 고점이다, 언제 어디서 어디 맞고 떨어진다 확답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렇게 1200원이 넘고 나서는 긴 시간 환율이 올라가 있지 못한다. 최고점은 아닐 수 있지만 고점 부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다뤘던 이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이자 공포 지수죠. 코로나 때 이렇게 빅스 지수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지금 빅스 지수가 30이 넘었다가 다시 안정화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재차 고개는 들고 있지만 일단 많이 안정은 된 모습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증시가 단기간은 올랐었다는 점. 첫 번째, 환율로 봤을 때 최고점은 아닐 수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고점 부근에 있다. 이 말은 곧 증시가 저점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을 넘어갔던 빅스 지수가 일단 다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러시아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국제 정세가 안정된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원자재 가격들, 국제 유가 같은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나왔던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 악재들은 어느 정도 증시에 일단 반영이 됐다. 그 여파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나스닥 빠졌던 거죠. 그리고 반등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10년물과 2년물 국제금리가 역전이 한번 됐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최근엔 거의 100% 확률로 이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단지 보셨다시피 10년 빼기 3개월물, 이거는 역전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5월달 이후 금리 인상 빅스텝과 긴축, 이게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도 이 10년 빼기 3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떨어져서 10년 빼기 2년물처럼 하락, 그리고 역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이슈, 팩트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보수적인 관점으로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저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저점을 맞춘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돼요. 어쨌든 스스로 자신만의 관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관점과 나의 대응 철학, 투자 철학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중요한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였고, 여기를 아래로 깨고 나서는 이렇게 빠졌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거나 중요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뚫어버릴 그 가능성이 사실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실제 이 저점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수 1차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어떨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요한 매물대 2900과 2600, 나스닥보다 좀 약한 모습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900과 2600 사이에서. 그러면 향후 1년간 증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최저점은 아닐 수 있지만 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크다. 물리더라도 어쨌든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은 한 번은 탈출하고 수익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하락시 분할 매수 관점 동일하다.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했고,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떨어질 때마다 밑에서 받겠다. 만약에 밑에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서 그냥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 매수한 걸로 수익을 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관점은 동일합니다. 사실 여기 저항선에서 한번 그 매도를 할까 하다가 분할 매수한 이 가격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팔진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산 가격대가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이 저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물려도 반드시 살아날 자리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월달 금리 인상과 긴축 이후 이걸 지켜봐야 될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은 이미 역전이 됐는데 10년과 3개월은 아직 역전되지 않았다. 이 추이를 정책금리가 올라간 이후에도 이 추이가 유지가 되는지 혹은 10년물, 2년물을 따라서 같이 역전이 되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역전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정책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0.5%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한번 됐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후 보수적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대출로 투자하고 있다, 혹은 몰빵식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격적인 투자 방식은 지양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보유한다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갔을 때 또 잡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수적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뭐 코스피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호재나 실적을 동반하는 그런 개별 종목들, 이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이 저점 부근에서부터 실제 나스닥은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실제 개별 종목들 50% 이상 올라간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을 내가 잘 선정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위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회를 잡아서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저 같은 경우는 미래 리오프닝, 이거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안 걸린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증상도 점차 완화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차 리오프닝으로 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질 수 있다. 생각보다 이 리오프닝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호재와 실적을 동반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지만 실적을 동반하는 그런 성장주들, 그런 종목은 팍팍 오릅니다. 테슬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성장주의 경우에는 이런 나스닥 등락에 굉장히 민감해요. 나스닥이 이만큼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나스닥이 이만큼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장세라는 거죠. 지금 특히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스토리에 기반한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전략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건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인데 이거는 계속 바뀌겠죠. 당연히 상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바뀌죠. 전쟁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5월달에 긴축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5월달 이후 10년물 빼기 3년물 국채금리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가지 변수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되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종목 선정을 잘 했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일단 지금이 4월이니까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5월달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상황을 또 보면서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상황 체크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